리스트, ISMSP 등을 포함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호관리체계란 보안관리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드는 방법론 또는 구조적인 체계입니다. 정보보호에 관한 경영 시스템으로부터 조직의 의사결정 시스템, 내부 통제 시스템으로 위험관리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이 구조는 일반적으로 PCDA 사이클 기반으로 실행이 됩니다. PCDA라는 것은 프로세스의 접근 방법을 적용하여 조직 내에 존재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히 하고 그들이 상호 관계를 파악하여 이들 일련의 프로세스를 시스템으로 적용해 운영 관리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PCDA를 보통 라이프 사이클 선순환 체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보호 관리 체계는 개인의 건강관리와 비슷하게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옆에 그림에서 보면 위협이나 건강에 대한 잘못된 시각 한 가지만 문제가 발생을 해도 이것을 대응하지 않으면 다른 건강이 모두 안 좋아지는 것처럼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도 위협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세도 전체 정보보호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고 보안 수준을 매우 저하시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리스크 증가 요인, 그리고 위협에 대한 위험에 대한 증가로 생기는 취약점에 관련되는 관리 소홀로 생기는 또 외부 위협의 증가로부터 생기는 환경 변화로부터 생기는 스트레스 홀드, 시큐리티 홀 이런 것들에 대한 발생 때문에 나오는 리스크의 요인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최소의 투자로 기업의 보안을 안심할 수 있는 해결책을 뭘 가져올까를 고민하게 되죠. 지속적인 보안 관리에 대한 관심, 취약점 점검을 통한 최적의 해결책, 조직원에 대한 보안 의식 합리화, 보안 시스템 구축, 보안 프로그램 적용, 이벤트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보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정보관리 체계는 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한 국내 보안관리 표준 모델입니다. 국내 환경에 적합하도록 국제 표준화에 되어 있는 것들을 내부 관리 체계로 가져왔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정보보호 업체에서 정보보호 컨설팅 방법론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고, 최적의 방식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체계 기반 마련, 그리고 위협 관리, 관리체계 운영, 그리고 다시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을 통해서 관리체계 기반을 다시 확고히 하고 다시 위험 관리, 관리체계 운영 이런 식으로 점검까지 개선까지 계속 돌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리체계 운영 수립은 16개 정도로 되어 있고 제도적 규칙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요. 보호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64개,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되는 요구사항이 22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보보호관리체계의 공통표준 프레임워크의 관리 과정은 4단계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조직의 규모나 사업 형태와 관계없이 최적의 정보보호 체계를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를 방법론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리체계 기반 마련, 두 번째 위험 관리, 그리고 세 번째 관리체계 운영, 그리고 네 번째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아까 라이프 사이클 말씀드렸었죠. 경영진의 참여와 최고 책임자의 지정, 조직 구성, 범위 설정, 정책 수립, 자원 할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일단 기반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위험이 정보 자산의 식별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맞춰서 현황 및 흐름을 분석하고 위험 평가를 하고 보호 대책을 선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보호 대책을 구현하고 보호 대책을 공유하고 운영 현황을 관리하는 부분이 또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정된 것들은 모두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했는지를 검토해야 되고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형태로 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2018년에 만들어진 ISMS 인증 기준의 개정 내용에 보면 관리 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 대책 요구사항,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 사항 이렇게 해서 ISMS와 ISMS-P 그리고 GISMS라는 또 정보 관련하는 ISMS가 따로 있었는데요. 이것들이 한 번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보보호 관리 체계 법적 근거를 보면 법령으로도 정보통신망법의 제47조에 들어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 3,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 2에 모두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을 정보보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지정해 놓았고 이에 대한 고시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대한 고시에서 ISMS-P로 표준화 정립을 하면서 이제 고시를 하고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정보보 관리 체계가 조직적으로 관리되고 확인되고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선 국가기관에서 정책기관, 인증기관, 심사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관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각 관련되는 기관에서 행정기관이죠. 행정기관에서 법제도 및 정책을 결정하고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을 지정합니다. 그럼 인정기관은 가장 큰 그 관리기관으로서 한국인터넷진흥 키사가 있고요. 그리고 인증기관이라고 해서 실제 심사를 평가를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가 되어 있던 것들을 이제 정책협의회에 올리기 전에 인증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을 만드는데 이 인증위원회에서는 보안 전문가, 법제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인증기관에서 심사해온 내용들, 그다음에 관리 표준이 돼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위협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중요도 확인 등을 심의를 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서 정책협의회로 보냅니다. 심사기관들은 이 심사기관들 관련되는 기관들이 있어서 심사기관들에서 실제 인증 심사를 수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금방 설명했던 것을 이제 프로세스를 보면 신청기관들은 심사 신청을 인증기관에 하게 되고, 인증기관에서는 예비 점검 및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인증기관에서는 키사를 통해서 인증기관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하고 심사팀을 구성하는 승인을 합니다. 그럼 인증기관은 심사기관에서 이제 인증심사팀을 꾸려서 인증심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인증심사로 나온 내용을 신청기관에서는 보완 조치를 해서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게 되고 인증심사팀에서는 심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증위원회에다가 그게 제출이 되고 의견 전문가들을 통해서 의결 결과를 통보를 받은 인증기관에서는 인증서 발급을 신청기관에 하게 됩니다. 이 정보보호 관리 과정에 대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 그리고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지는데 어떤 것을 우리 기관에서 기업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크게는 차이점은 ISMS-P는 P가 붙은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가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 추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수집, 보유, 이용, 제공, 파기에 관여하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취급자를 포함하게 됩니다. ISMS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는 정보 시스템의 운영 및 보호에 필요한 조직, 물리적 위치, 정보 자산 모든 것들을 보안 체계 안에다가 담기 위해서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보보호 인증 심사의 종류에는 또 최초 심사, 사후 심사, 사후 심사, 갱신 심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 심사는 처음 이제 인증을 취득했을 때의 심사이고 인증 범위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인증을 신청할 할 때도 최초 심사를 취득하면 3년간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단, 3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길고 다이나믹한 형태로 많은 환경들도 변화하고 위협들도 생기기 때문에 사후심사를 1년에 한 번씩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후심사에서 제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이제 정보보호관리체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심사를 받게 되고, 유효 기간 중 매년 1회 이상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때는 갱신 심사를 받게 되고, 갱신 심사는 3년 동안에 또 이제 심사 어, 유효 기간을 연장을 하게 됩니다. 이 갱신 심사 때는 또 새로운 범위라든지 변화가 크게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다시 최초 심사가 됩니다. 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인증 대상은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있기도 하고 기관들이 있기도 하고 행정기관도 있습니다. 이럴 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스스로의 기관들이 있고 그리고 꼭 스스로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의무 대상자 기준도 있습니다. 의무 대상자 기준의 종류에는 ISP 업체, 서울의 모든 서울시 특별시라든지 모든 방역시에서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KT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들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ITC 센터, 정보통신망법 제46조에 따른 직접 정보통신 시설 사업자들, 데이터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ITC 센터가 멈추거나 위협을 당하면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 대상으로 필수 의무 대상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음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라는 것이 있어서 세입이 1,500억 원 이상인 자, 그다음에 의료법에 의한 중급, 중상급 병원 이런 데는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다음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도 많은 주요 정보들이 있고 학생들에 대한 개인정보도 있기 때문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100억 이상인 자, 여기에서 기업의 규모를 얘기하는 거죠. 이 경우에도 법이 있는 경우에 사업연도 해당하는 부분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3개월 정도 이상 정보통신 서비스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자, 여기에서 서비스의 규모에 이제 회사들이 많이 가입되거나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자가 많았을 경우에 이 경우에도 의무된 기준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 ISMS-P를 또 전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와 예측의 RSMS-P는 여기 보시면 이런 마크 같은 것들을 가끔 사이트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공통 표준 프레임워크 RSMS-P를 획득을 한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관도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인증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부분들이 통합돼서 공동 개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프레임워크는 알스미스 P 형태로 되어 있고 기반 마련, 위험 관리, 관리 체계 운영, 관리 체계 점검 및 개선을 해서 라이프 사이클 형태로 4단계로 관리 체계가 등록이 되어 있고 이를 기반으로 보호 대책 및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예부 사항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 관리 체계 구축 방법은 이 4가지 프로세스를 제대로 정보통신학과에서 구축하고 있는 대로 구축할 수 있는지에 딸려 있습니다. 국내 공정은 표준 프레임워크로 지정되어 있는 이 아이스미스 P에 이제 체크 항목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통제 항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ISMS P 표준 공통 프레임워크에 따라 위험관리 단계가 끝나게 되면 다음 단계 통제 항목에 나와 있는 정보보호 대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관리 과정에서 선정된 보호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서 정보보호 대책을 만들고
이행 계획에 따라서 정보의 대책을 구현하고 그다음에 통제의 효과성 측정 방법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앞쪽에서도 얘기했듯이 모든 정보 보호를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 예상상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최대한 최적으로 보호를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효과성 조금 측면도 정보 보호에서도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보호 대책 구현을 위해서 책임, 예산, 일정 등을 고려해서 정보보호 대책이 적절한 관리 조치와 우선순위에 의해서 구현이 됩니다. 형태는 어떻게 취해주고 있냐면, 개인정보 보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볼 때, 개인정보 보호 처음 단계별 요구사항이 있을 거고요. 이건 법제도,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제도와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 조치,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 시 보호 조치,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 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에 대한 보호 조치, 이런 것들로 되어 있고, 이런 정보 조치 관리 등의 다섯 단계 프로세스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나오고서 ISMS에 포함이 되었지 않았을 때부터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관리를 웬만한 기관들은 다 해서 국가기관들은 특히나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개인정보를 이 내용에는 어떤 항목으로 무슨 사유로 개인정보를 시스템이나 업무에 사용을 하는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민간 정보라고 하면 주민 정보라든지 신원 정보라든지 의료 정보라든지 이런 몇 가지는 이제 가입을 하거나 서비스를 특별하지 않으면 그때 이제 고관을 하지 못하도록 되는 항목들도 이런 개인정보 보호 라이센스 P가 되면서 그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쪽에서 ISMS P가 국제 표준에 준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국제 표준을 한번 보면 ISO IEC의 1, 2만 7천일, 2만 7천이 이런 식으로 정보 보안에 관련된 가이드가 포함되어 있고 이 ISO IEC의 2만 7천1은 원래 BS7799라는 정보보호 관리 대책에서 발전한 것입니다. 이 파트 1이나 파트 2로 기준이 뭐 사례도 따로 인증 기준이 따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먼저 ISO/IEC 19 17799로 이제 표준이 생기고 그 다음에 파트 1, 2가 이제 ISO/IEC 27001로 이제 표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준용을 해서 ISMS 피드에 선별 안에 구체 표준을 넣어서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통제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정보보호 정책, 조직, 보호, 자산 관리, 접근 통제, 암호화, 물리적 정보 보호, 운영 관리, 통신 보안, 정보 시스템 도입 개발 및 유지 보수, 위탁 관리, 정보보호 사고 관리, 업무 원칙성 관리, 준거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용 소통 및 준거성도 보안에서 아까 제가 최적의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서비스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보안 때문에 서비스에 무리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뭐 예산상의 어려운 부분도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최적이기 때문에 최소한이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일이어서 최적으로 보기 위해서 통자 항목수가 있고 그 통자 항목수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의 위협 관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위험 관리에 따라서 이 내용이 지정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ISMS P.5R.KR 기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이것들을 심사하는 그 ISMS 인증 심사 몇 개를 받았는지부터 시작해서 또 요즘에 최근 요새 클라우드 보안 인증에 관련되는 것까지 이렇게 있고요. 또 저도 강의하면서 많이 문의를 받는 내용인데 ISMS P 인증 심사원 자격검증 시험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면 심사원이 되는지를 문의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이것도 매년 1회에 걸쳐서 어, 그 ISMS 인증 심사원 자격검증 시험이 있습니다. 심사원 자격검증은 서류 전형이랑 필기 시험, 그리고 음, 실기 시험, 실무 교육, 그다음 최종 합격자 발표 이렇게 돼 있고요. 응시 대상자에 대한 발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적합한 그 아무나 가서 내가 보안 쪽 공부했다, 보안 그 ICT를 일을 해봤다, 정책 규정을 공부 일을 해봤다 이렇다고 해서 심사원을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심사 자격 시험을 보기 위한 그 자격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미리 사전에 파악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자격검증에 대한 부분은 연희대에 ISMS 심사원 자격검증을 시행하는 것들이 법적 근거로 들어가 있고요. 인증심사원 자격을 신청하자 하는 자는 발표 사이에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요건을 갖추고선 이제 관련되는 신청 서류와 함께 음, 시험 제출을 요청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이런 내용들은 서류 전형부터 심사 내용 이런 것까지 사이트에 다 있고요. 이거는 이제 1년에 한 번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응시자 자격 기준도 있어요. 그래서 응시 정보 요건, 개인정보에 대한 경력 처리, 정보보호 처리, 개인정보와 경력 이런 것도 다 보게 돼 있고 4년제 대학 비자를 중등학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취급을 한 자, 요즘에는 학적비 이제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정보보호 방역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 방역들이 꼭 필수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도 이렇게 꼭 의무적으로 좀 들어가지고 나중에 이런 그 혹시 심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예전에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 SNS 피나 SNS를 받는 기관이나 기업이 워낙에 이제 많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아까 보셨듯이 최초 심사에 중간중간 1년마다 심사를 견증 받아야 되고 또 견증 심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심사원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지금 있고 처음에는 뭐 2회, 3회씩 심사원을 1년에 뽑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년에 한 번 정도 뽑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심사원이 부족한 상태라서 지속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경력 대체 요건들도 있어요. 아, 내가 경력이 저렇게 돼 있는데 그럼 나는 못하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경력 대체 요건을 보시면 정보보호 관련한 박사학위 취득자, 전 개인정보 관련하는 박사학위 취득자, 그리고 석사 취득자들은 기사 자격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기 커리어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자격을 경력과 대체해서 많이 몇 번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말로만 보고 표로만 보면 어렵잖아요. 시사에 이제 아까 제가 가르쳐드린 사이트에 가면 응시 자격 자가 진단이라는 게 있어요. 4년제 대학을 졸업했는지, 동등 자격이 있는지, 정보공유 개인정보 보호 능력을 한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정보 능력이 있는지, 개인정보 경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 이 응시 자격 어, 진단을 확인해서 통과하면 이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기존에는 어, 이런 응시 자격 진단이 어려워서 자격 검증을 하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 어, 업무를 순환으로 만드시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교육이라든지 정책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또 많이 해보시면 이런 것들을 경력으로 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하물며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법률법에 의해서 6년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적 경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을 한다. 이런 것들도 있어서 어느 정도는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어, 또 추가로 나의
커리어를 하나 더 쌓는다고 생각해서 그 많은 준비를 또 회사에서 또 꼼꼼히 해놓으시면 나중에 좋은 시험을 보통 엄청 어렵지 않거든요. 대신 문장으로 뭔가를 내가 심사하고 심의하는 기준에 따라서 심사하고 심의해야 되고 그 심사하고 심의한 기준을 문장으로 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협박사들이 논문도 많이 쓰고 과제 보고서도 쓰고 또 썼기 때문에 되게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볼 때 제대로 된 보안 형식과 개념과 이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다면 어려울 것이 많이 없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 번씩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호 체계 ISMS 관리 체계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